자, 일단 우리가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자바 이제 기초 문법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제 클래스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다 하시고 사실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쪽으로 넘어오면요, 개념 정리해야 될 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OP,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 개념들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 다음에 객체가 뭐고 클래스가 뭔지 구분하셔야 되고, 클래스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그 다음에 객체를 어떻게 선언하고 클래스 변수가 뭐고 또 이걸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자, 이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멤버가 뭔지, 또 멤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필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필드가 뭔지, 필드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생성자, 컨스트럭터라고 하고요. 자, 컨스트럭터의 어떤 기능이 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메소드, 메소드라는 용어는 앞에서 나왔는데 기능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능인데 우리가 이제 이름 부를 때 이제 메소드로, 예전에 이제 함수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멤버가 뭐고 this라는 이 키워드가 있는데 이 this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정점 멤버가 뭐고 스태틱이라는 이 키워드가 있는데 이 스태틱이라는 그 의미가 뭐고 어떤 식으로 이제 코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이라는 이제 또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널 키워드가 붙어 있는 이제 필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 상수는 여기 보면 뒤에 static final이라고 되어 있죠. 상수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서 쓰는지, 그래서 코드를 이제 보면 이건 상수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또 만드는지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개념. 패키지는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소스에는 없지만 일부러 com.test.ww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아래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패키지라는 용어를 그러면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패키지 어떤 클래스를 분류를 하고 기능별로 분류를 하고 이게 정리를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제한자라는 게 있습니다. 접근 제한자. 자바 언어는 어떤 보안적인 이제 측면,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접근 제한자, 접근 제한자들을 또 이제 쓰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서, 클래스는 우리가 객체를 찍어내기는 그런 용도로 보통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getter라는 이 메소드와 set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쓰는데, 이게 이제 접근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etter와 setter에 대해서 배울 거고, annotation인데 annotation 뭐 이럴 때 뭐 annotation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이 annotation 주석이죠, 그죠? 주석인데 프로그램상에 우리 주석 배웠는데 왜 뒤에서 배울까? 자, 우리가 이제 한 줄 주석은 슬래시, 다음에 여러 줄 주석은 슬래시 별표 슬래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이 annotation은 주석처럼 이제 사용은 되는데 실제 이제 이 컴파일러나 이 프로그램에서 이 정보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바에서 이렇게 설명 단어 형식처럼 이렇게 설명 단어 놓으면 이 자바가 이제 실행될 때 혹은 컴파일 할 때 이 정보를 참조를 합니다. 참조를 해서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annotation 까지 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또 이제 봐야 되죠. 자, 일단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뭐냐? 자, 여기 보면 OOP라고 되어 있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죠.
말 그대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약자고요. OOP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소드를 호출한다든지 그 안에 있는 속성, 필드 값을 이제 읽어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해봤지만 아직 우리가 직접 클래스를 만들어 쓰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써봐야 내가 지금 이제 자바에서 클래스 만들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아직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2장 끝나고 그 다음 장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 끝났다 해서 객체 지향 다 배운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2장부터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오브젝트가 뭐냐 그러면 객체가 뭐냐? 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뭐 이렇게 보면 자동차, 책, 서랍, 책상, 뭐 시계, 뭐 냉장고, 에어컨, 사물들 있죠. 다 객체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개, 고양이, 뭐 호랑이, 뭐 이것도 다 객체. 사람도 객체, 남자, 여자, 애기 다 객체. 집, 그럼 아파트, 그다음에 그 기와집, 이런 것도 다 하나의 다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어항, 집에 쓰는 가구들 있죠. 그다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런 사물들을 다 이제 객체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거.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개념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자, 이렇게 이 용어보다는 이게 낫다. 우리 이게 자동차 이름 중에 프라이드 있죠. 프라이드. 없어요. 있는데 프라이드 자동차 이름 중에 프라이드 치킨 말고 프라이드. 있어요. 지금도 돌아다니던데. 하여튼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있죠. 지금 여기 이제 회사 날짜 이랬는데 그런 것들도 다 추상적인 것들도 우리 사람 머릿속에만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제 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임, 동아리 예를 들어서 동아리라는 그럼 객체가 되느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동아리 할 때 모임을 우리 동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될 수도 있고 모임 그다음에 회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다 이제 그 객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객체가 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객체가 되고 추상적인 것도 객체가 된다고 했는데 이 밑에 거 보기 전에요. 그럼 왜 이 객체 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됐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이게 지금 하게 됐나? 자, 처음에 이제 발단이 이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을 사이버 세계의 컴퓨터 안으로 집어넣고 싶은데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일기예보 있죠? 일기예보 기상청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기상청에서 쓰는 컴퓨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그 노트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기예보하는 거, 데이터를 만드는 거, 기상 관측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요,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상청이나 이런 데는 슈퍼컴퓨터를 쓰죠. 슈퍼컴퓨터,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제 동네 예보까지 나오지만 그래도 잘 안 맞죠. 그래서 어색의 소리로 일기 중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죠? 왜냐면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일 비 온다고 했는데 비 안 올 때도 있고, 그죠?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또 비가 내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장비를 쓰고 막 하는데 왜 이게 현실 세계를 똑같이 사이버 세계로 집어넣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뭘 가지고? 객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제 이 현실 세계에 필요한 뭔가를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현실 세계를 그대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세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뭔가 수단이나 방법이 필요하겠죠. 근데 기존의 언어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컴퓨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 특징적인 거 하고요. 어떤 기능적인 걸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객체로 보고 다 객체로 보고 객체로 표현해서 객체 모델로 해서 이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서 한번 돌려보자. 예.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또 이제 사이버 세상에 이 컴퓨터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때 그러면은 그대로 다 못 집어넣으니까 좀 특징적인 거 하고 객체를 받을 때 이제 특징적인 거 하고 또 기능적인 거만이라도 집어넣어서 한번 처리를 해보자 하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현실 세계를 바라볼 때 일단은 객체로 바라보고요. 자, 길을 지나가면서 특징과 기능이라고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요. 길을 딱 걸어가면서 자, 저 객체의 특징은 이거야. 저 객체의 기능은 이거야라고 머릿속으로 떠올려가면서 쫙 지나가 보세요. 예. 우리 그 매트릭스 그 영화 보면은 현실이 다 가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고가 이제 막 일어납니다. 이제 길을 걸어갈 때, 버스를 탈 때, 객체라고 다 모든 게 객체라고 생각하고 특징과 이 기능으로 분류해서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때 특징과 기능을 쉽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 타시는 분, 자 버스의 특징이 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정말 중요한 정보죠. 버스 번호 중요하죠. 그 번호에 따라서 어디를 가는지 다르잖아요. 번호, 그 정보죠, 정보. 그 번호를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할 때 어디 저장하면 될까요? 우리 배운 것 중에서 변수나 별에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특징적인 거. 자, 버스가 여러 대가 있는데 하나는 1번 버스고 하나는 2번 버스고 하나는 3번 버스에서 이 버스 각각의 버스가 있는데 1번 버스, 2번 버스, 3번 버스가 있어요. 번호판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노선 번호, 그죠? 노선 번호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특징적이라고 하면 자, 이 버스는 1번이기 때문에 동구 쪽으로 가는 거고 이 버스는 2번 노선 번호를 쓰기 때문에 뭐 중구 쪽으로 가는 거고 이 버스는 3번 노선 번호를 쓰기 때문에 서구 쪽으로 가는 거야. 이 특징 맞죠? 그죠? 예. 그럼 기능은 뭐예요? 기능. 버스의 기능. 승객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 게 기능이죠. 그게 기능이잖아요. 승객을 태운다. 승객을 내린다. 예. 그게 기능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버스라는 이제 객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걸 이제 컴퓨터에 집어넣고 뭔가 내가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 회사가 있죠. 버스 회사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내가 개발한다. 근데 그 버스 정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 어떤 버스 뭐 기능도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화해서 만들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객체는 그러면 아까 제가 특징적인 거하고 기능적인 거 두 가지를 한 캡슐에다가 하나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객체를 볼 때 일단 여기서는 이제 필드 속성,
우리 앞에서 보면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값을 저장해 놓은 거, 특징적인 값을 저장해 놓은 거. 그 다음에 메소드는 동작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객체는 뭘로 돼 있다? 예, 필드와 메소드로 돼 있다. 자, 객체는 뭘로 돼 있다? 속성과 동작으로 구성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사람을 자 객체로 봤어요. 그럼 사람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이름, 그죠? 고향, 뭐 주소 같은 거. 그다음 또 혈액형, 그죠? 나이, 뭐 생년 뭐 이렇게 출생 연도 뭐 이런 거 있죠? 다 이게 다 특징이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 전공도 다 조금씩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전공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뭔 학과를 나왔는지, 예. 다음에 자격증 보유 개수 뭐 이런 것들 어떤 자격증 땄는지 이런 것도 다 예. 객체들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메소드를 보면 사람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죠. 말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을 보는 기능도 있고, 소리를 듣는 기능도 있고, 냄새를 맡는 기능도 있고, 예. 맛을 보는 기능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달리는 기능도 있고, 걷는 기능도 있고, 눕는 기능, 자는 기능도 있고, 그죠? 잠자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면서 몸에 필요한 그런 호르몬들을 생성을 해내서 원상복귀 막 시켜주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게 다 기능이에요. 그러면 객체는 특징하고 뭔가 기능,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객체라고 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배울 때는 자, 객체는 필드와 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객체는 뭘로 되어 있다? 필드와 메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성, 동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드와 메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가 이 두 가지 필드와 메소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자바 객체로 모델링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현실 세계에 사람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제 속성은 이름, 나이 이런 게 되고, 동작은 웃다, 먹다 이런 게 되고, 자동차의 속성은 색깔, 속도 이런 게 될 수 있고, 자동차의 동작은 달린다, 멈춘다 될 수 있죠.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연습하실 때 전공자들은 이거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이 연습을 했어요. 이미 교수님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건너뛰신 분도 있지만 객체를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는 객체들을 다 정리를 한번 해봐라.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객체로 정리해봐라. 객체 정리하는 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성과 기능으로 나눠봐라는 겁니다. 자, 에어컨이 있다. 속성이 뭐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에어컨. 자, 저 에어컨. 저 에어컨을 만든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에어컨 몇 평은 그 평수 있죠? 용량. 그러니까 기능,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냉방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속성이 되고, 그죠? 소비 전력. 전기를 많이 먹는지 안 먹는지 그 소비 전력 보고 우리 알잖아요. 그죠? 특징적인 거. 예. 이게 속성이죠, 그죠? 예. 그리고 뭐 가격, 이것도 중요하죠. 가격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기능적인 거, 저 에어컨의 기능적인 거 한번 보세요. 냉방 기능 있는지 없는지, 그죠? 냉방을 한다 하는 게 기능이죠. 근데 저런 에어컨은요, 냉방만 되는 게 아니고, 냉풍만 나는 거, 온풍도 나옵니다. 그래서 난방도 된다는 거죠. 비싼 거죠. 그죠? 보통 가정집에는 난방은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회사 같은 데 보면 난방도 돼요. 예. 난방도 다 되는 모델이에요. 그럼 이런 기능이죠. 자, 에어컨의 어떤 기능인데 냉방만 된다? 근데 어떤 에어컨은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그죠? 또 어떤 에어컨은 공기청정기 기능 되죠. 공기청정기 기능, 따로 공기청정기 쓰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죠? 켜면 공기청정 기능이 있죠. 이거 기능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객체를 이제 바라보는 방법, 모델이라고 그러죠. 객체 모델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속성과 동작으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정리를 쫙 해보면은
요렇게 속성은 뭐다, 동작은 뭐다 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록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자바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죠.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 같은 경우는 웃다, 먹다 뭐 이런 것들은 메소드로 만드는 거고요. 이름과 나이 이런 건 이제 필드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색깔, 그다음에 뭐 속도, 자 그다음에 뭐 배기량이라고 하죠. 배기량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자동차의 속성에 이제 들어가고 실제 이제 필드라고 하죠. 필드라는 용어를 쓰고요. 속성, 그다음에 기능, 메소드에는 뭐 달린다, 멈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메소드로 구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자동차는 어느 정도 되는데 사람이라고 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기능인가? 웃다 이게 기능인가?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봇. 우리 이제 사람처럼 이제 뭔가를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로봇의 어떤 속성이 있을 거고 로봇의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